다음 생에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웃기죠? 어떻게 하면 좀 속 시원히 화해를 할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이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돼야 화해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 살면서 젊은이들의 쿨함으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live, 살 수 있을까? 그래 우리가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니까요. 화끈하게 용서하는 법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아주 뭐 압도적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면 정말 무서운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충분히 사과하지 않으면, 또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2차 나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가 가득한 세상 속에 도대체 상처는 어떤 종류가 있길래 그렇게 생채기를 내고 생채기를 또 당하고 하는 걸까? 한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친 손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다친 마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상처의 종류는 그 원인하고도 뭐 구분하기가 어려울 텐데 첫째, 굴욕감이 있고요. 무시감 있고요. 무시당한 거죠. 배신감, 억울함, 공포, 간섭, 통제, 따돌림, 냉담. 어떤 단어 하나 수월한 단어가 없고 가벼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어들 속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그 사람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걸까? 그죠? 우리가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나? 첫째, 나는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이런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원치 않는 상처에 대해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은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잘 지내다가 믿었던 사람의 뒤통수는 나에게 더 큰 충격이잖아요. 또 우리가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는 것보다 상처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 싶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나에게 계속 미안해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재밌죠? 용서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용서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가?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이 아니다. 범죄자라고 해서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런다고 해결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는 망각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용서라는 건 잊지 않고 그 사람과의 그 용서의 기억을 가지고 새 삶을 선택하고 좋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지 망각 자체가 용서는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용서는 지나간 고통을 제거하지 않는다. 용서한다고 흔적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잠깐 넘어진 것 때문에 나머지 저도 무릎에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옛날에 크게 다쳤는데 나이 들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용서도 고통이고 고통은 흔적을 남기고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때로 찌릿찌릿합니다. 그다음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보는 게 아니고 미래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오케이가 아니라 개선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인간적 관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용서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 첫 번째, 용서는 일단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 속에 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내가 이를 박박 갈고 살면서 내가 용서까지 해야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인생에 남은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30대로 살아간다 생각해 본다면 지금 30대라면 남은 생애를 그 사람에 대한 분노로 살아가면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 그거보다 용서가 낫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인 거고요. 또
용서는 강자의 몫입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용서는 베푸는 개념입니다. 베푸는 개념이에요. 호의와 같은 거죠. 그 다음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이제 완결이 아니고요. 나 이제 화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하나의 신호인 겁니다. 모든 것이 아니에요. 또 인생을 해결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 감정의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는 이 인생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 이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 뭘까요? 그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으나 전적으로 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용서를 바라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나? 용서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가 될 수 있는 분노를 인식하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감정이 나에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구분을 해서 한 번쯤 내가 이 사람한테 떠오르는 그 감정들이 나한텐 득이 되나 아니면 해가 되나 되게 중요하고 되게 우리가 그러죠.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용서가 되기도 하고요. 이 분노의 감정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다만 그 얘기 뭐야? 나 너무 화났어. 나 정말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했어. 이렇게. 또 화내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는 게 말이 돼? 한 번쯤 분노가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용서했다면 그 용서는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발자국 떨어져 보기.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객관화를 하게 되는 건데 객관화를 하게 하면 그 가운데 내 감정이 너무 몰입된 건 아닌가, 그 사람의 진짜 잘못은 어디까지인가 이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용서의 과정을 상상해야 돼요. 나 이 사람 어떤 식으로 용서해야 되나, 용서의 말이 있다면 어떤 말로 해야 되나 상상하는 것. 이게 뭐냐면 용서의 과정이자 용서의 기술이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꼭 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용서가 꼭 필요한데 어렵다면 한번 제안해 보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용서할 것인가? 저는 주로 월요일에 용서합니다. 재밌죠? 아니 무슨 요일이 어딨어. 어떻게 용서하면 당장 하는 거지. 저는 요일을 정해놓고 해요. 월요일이 제가 용서하기 제일 좋은 날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탁 용서하면 나머지 일주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용서가 어렵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잊어버리시든가, 불공 드리고 잊어버리시고, 통성 기도하고 잊어버리시든가, 아니면 월요일 날 용서하시든가, 그렇게 선택하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꼭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고 내 마음에 털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굳이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다 잘 지내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굿! 회복할 수 없어도 어쩔 수는 없어요. 다만 용서라는 과정은 그와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기왕이면 언제 용서하자? 월요일에 용서하자.